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자, 2022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건강하고 호랑이 기운으로 보낼 수 있게끔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엄마들이 또 수유맘이나 그리고 애기들도 약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상생활에 어떤 걸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앓고 있는 질병들이 나아질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실 한동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이 또 좋은 지인이시고 또 좋은 또 저희의 후원자이신데 오늘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수드래곤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더 부으셨어요. 네, 많이 부으셨고요. 먹어서 치료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원장님? 네, 이제 보통 이제 치료를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흔하게 쓰는 용어로 식이요법. 식이요법. 네, 당연히 이제 먹어서도 몸의 건강을 돌볼 수 있죠. 옛말에 이제 약식동원, 네네. 식약동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약과 식품은 근원이 같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거를 식치. 식치. 네, 식치. 또 옛날에는 이제 의사들도 이제 한의사 종류도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만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식의. 식의. 네. 동의보감에도 이제 약식동원이나 그런 단어는 없는데 동의보감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식약료병. 음식과 약으로 병을 치료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카페에 와봤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읽어보면 네. 몸을 튼튼하게 하는 기본은 음식물에 있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약에 달려 있다. 병에 걸리면 먼저 식이요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래도 낫지 않으면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약식동원, 식약동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남녀노소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로 노인들, 어르신들을 병을 치료할 때 약보다는 먼저 식이요법을 해라. 그 내용인데 당연히 이제 음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도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먹는 식품, 음식이 약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러면 약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거기 먹는 거하고 약이 어떤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 건지. 한의학에 보면 이제 약초들 있잖아요. 약초들. 네. 약초에는 사기 그리고 오미가 있다고 봐요. 네 가지 기운은 한, 열, 온, 양. 모든 약초에는 한열, 차고, 뜨겁고, 온, 양, 따뜻하고 서늘한 기운이 있다. 식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고, 감, 신, 함. 오미. 그러니까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렇게 그거 매운맛은 맛 아닌데 한 원장님 틀렸네. 그러고 맞습니다. 원래 이제 매운맛은 통증이죠. 통증 자극이고 맛은 아닌데 요즘 말하는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는 오미의 매운맛 대신에 감칠맛 혹은 지방맛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운맛은 맛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매운맛은 오행. 목화토금수 이게 간신, 비패신, 오장과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과 약의 차이는 뭐냐? 그렇죠. 기울기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 정도. 사기가 아주 강하면 세면 약으로 들어가고요. 좀 약하면 음식으로 들어오고 오미도 마찬가지죠. 이 맛들이 너무 강하면 약으로 가고 좀 부드럽고 약하면 음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과 음식의 경계는 아주 뚜렷하게 다 경계를 짓기가 어려워요. 어느 특정한 질환의 이제 효과를 보려면 약에 그 집중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원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특정 식품의 유효 성분이 지표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조금만 먹어도 되죠. 적게 쓰면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식품으로 몸의 건강을 다스린다고 치면 일단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게 심각한 증상이나 심각한 질환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가벼운 증상들, 뭐 병명이 있더라도 가벼운 질환들 이런 경우에 식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설사를 해요. 갑자기.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일반적인 상식인데 마 있죠, 마. 마 가루가만 집에 있다면 마 가루를 한 수저를 먹기만 해도 설사가 멎어요. 진짜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은 기운이 이렇게 세지 않고 강하지 않는 식품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돌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구역감이 있어요. 구역감. 그러면 냉장고에는 생강이 있어. 생강. 생강을 즙을 내서 생강즙을 한두 주서를 먹든지 생강을 좀 진하게 달여서 이렇게 덩어리 진 생강을 달여서 그 물만 마셔도 구역감이 바로 가라앉죠.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래도 안 나아요.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증상과 그 식품이 잘 맞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증상이 심하든지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음식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치부하실 게 아니라 일단 집에 있는 간단한 음식들 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을 가지고 건강을 챙겨보고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병원. 저한테 오셔야지.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네네.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식이요법인데요. 식치인데 음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작정 병원 가서 무작정 약국 가서 약을 사서 먹는 것보다는 먼저 집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새벽이에요. 2시, 3시. 어떻게 해요? 병원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 있으면 집에 있는 식품을 가지고 충분하게 조리해 볼 수 있겠다. 그거죠. 가끔 가다 보면 막 땡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매운 게 너무 땡겨. 단 게 너무 땡겨. 이런 성향들은 내 몸이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그걸 땡기라든지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공식품과 자연식품. 가공식품이 당기는 경우는 습관입니다. 습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맛에 대한 기억. 예를 들어서 콜라가 땡겨. 콜라의 유효 성분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콜라의 톡 쏘는 맛 그런 거죠. 그런데 자연식품은요 몸의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굴이 땡겨. 안 먹던 굴 향이 싫은데 굴이 땡겨. 그러면 굴에 많은 아연이 몸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견과류가 막 땡겨. 그러면 왜 견과류가 이렇게 맛있지? 견과류가 생각나지? 먹고 싶지? 그러면 몸에 견과류에 많은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몸에 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이상하게 그게 생각나. 그거는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견과류나 굴이나 그걸 먹고 좋아진 뭐라고 설명드리지 못할 자기도 모르게 몸의 기억. 네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볼 때는 먹어주는 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소대 말씀드렸죠. 인스턴트가 당기는 거는 그 막 드시면 안 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단맛이 막 당깁니다. 네. 그럼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맛이 들어왔을 때 그 단맛이 몸의 변화를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매운맛. 네네. 매운맛도 어떻게 보면 어딘가 통증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뭔가 막힌 기운이 있어도 그렇고. 왜냐하면 매운맛, 캡사이신이 들어오면 캡사이신의 기운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기운을 밖으로 발산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에서 느껴지는 맛과 몸에서 원하는 맛은 다르다.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소음인들은 몸이 찬 분들은 굴을 먹으면 생굴을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근데 독특한 또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굴을 먹습니다. 행복하다. 삼키면 안 돼. 근데 몸이 바보야. 우리가 바보입니다. 삼켜요. 배탈이 날 거 알면서도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참 맛있다고 해서 몸에 들어가서 항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입맛에만 쫓는 게 아니라
특정 식품이 특정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실렉트해서 찾아서 섭취하시는 게 시간 낭비도 덜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건강을 더 챙길 수 있겠습니다. 특정 식품을 보존성을 좋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말리는 겁니다. 아, 말리는 거. 그래서 꼬막 같은 경우도 제철이잖아요. 제철. 네네. 추워지는 11월, 10월 말. 그때가 제철이긴 하지만 여름에 꼬막을 먹고 싶어. 참을 필요 없어요. 뭘 구하면 된다? 말린 꼬막 육. 홍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합도 말린 홍합육을 팔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제철 식품들을 가지고 건강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철이 아니더라도 잘 가공돼서 잘 말려서 보존성이 좋은 약품 처리하는 그런 식품들을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얘랑 먹으면 이거 오히려 효과가 안 좋다.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음식 궁합이. 그러니까 주부님들은 이제 요리를 하실 때 궁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재료들 막 넣죠. 그거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먹어와서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어서 부작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궁합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삼계탕 드시잖아요, 삼계탕. 네. 삼계탕에 들어간 재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생각나는 닭, 인삼, 그쵸. 대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그러면 삼계탕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의 궁합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게 이렇게 대명사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삼계탕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 온성이에요. 열성입니다. 자, 아까 한열온양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삼계탕의 기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뜨겁습니다. 뜨겁죠. 기운이 그러니까 팔팔 끓는 상태에서 먹어서 뜨거운 게 아니라 식혀 먹어도 기운이 뜨거워요. 온하고 열한 거죠. 그러면 이 삼계탕은 누가 먹어야 될까요? 기운이 찬 사람. 맞습니다. 기운이 찬 사람한테는 삼계탕이 아주 좋은 궁합인데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삼계탕의 재료들이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의 궁합이 어디에 쓰일까에 따라서 좋은 궁합일 수도 있고 나쁜 궁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럼 뭐 삼계탕을 뭐 어떻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삼계탕의 가장 주재료가 닭이잖아요. 네. 나는 열이 많아. 삼계탕을 끓여 먹고 싶어. 근데 삼계탕은 안 맞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이제 배우니까. 네. 그럼 오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리백숙으로 드시면 돼요. 인삼 대신에 더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삼은 성질이 뜨겁지만 더덕은 성질이 서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운을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갑지 않도록 중화시켜주는 거죠. 평이하게. 그것도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한여름에 먹는 오이냉채. 네. 오이냉채 뭐가 들어가죠? 오이, 식초. 오이 식초. 그리고 거기다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투명한 여름에 먹을 때 얼음. 그럼 오이냉채는 어쩔 때 먹는 거예요? 더울 때 먹는 거죠. 더울 때 먹는 열이 많을 맞습니다. 삼계탕과 반대죠. 오이냉채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만들어 먹는 여름 식품입니다. 네. 그런데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이냉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따님이 오이냉채를 먹고 배가 아파. 설사를 해.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엄마, 내가 항상 아랫배도 차고 손발도 차고 찬 거 먹으면 배탈 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식탁에 이 오이냉채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엄마가 부엌 가서 막 울어. 네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저기 귀퉁이에 청양고추가 있네. 엄마가 이제 식시해도 좀 알아. 맞다. 청양고추를 좀 썰어 넣자. 그 뒤부터 딸이 오이냉채를 먹고 배탈이 안 나. 자, 그런데 아빠는 열이 되게 많았어. 아빠는 엄마가 오리지널로 해줬던 청양고추가 안 들어간 오이냉채를 먹고 더위가 확 식히고 열이 막 내려갔는데 이제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겁니다. 이 식품을 누구한테 이 식재료를 누구한테 쓸까? 그게 정해지면 이 식품의 궁합들이 좋은 궁합일 수도 있고 나쁜 궁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이냉채 청양고추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체질과 무관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평이한 식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나쁜 궁합이라고 볼 수 없고 궁합을 알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일단 음식이 있어. 이걸 누구한테 쓸까가 아니라 네. 증상이 있어. 네. 예. 기운이 없어? 몸이 차? 닭과 인삼과 마늘과 대추를 넣어서 끓여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열이 많아. 그러면 오이와 식초와 미역과 여기다 열이 되게 많네. 땀 흘리는 거. 얼음까지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오이를 좋아해? 근데 배앓이해? 그러면 내가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배탈을 막아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식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이렇게 팍팍하네요. 애기들도 지금 뭐 뜨거운 체질, 차가운 체질을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애기들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 이 녀석 왜 이렇게 나대지? 그렇지. 이렇게 친구들하고 좀 밖에서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가려고 하지?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음체질이죠. 음체질. 그리고 추위도 잘 타고 쉽게 배탈 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삐치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막 구석 들어가서 막 울고 이런 음체질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막 뛰어놀면서 땀이 엄청나요. 이런 친구들은 열체질이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상체질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로부터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제 사상체질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 체질, 음체질, 양체질, 열체질, 냉체질 이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한 친구들은 기운이 따뜻한 식품들이 필요해요. 우리 흔하게 쓰는 이렇게 조미료 중에 마늘, 양파, 부추, 생강 뭐 이런 것들은 기운이 따뜻하죠. 네. 또 이렇게 뭐 사과나 뭐 토마토 같은 것도 기운이 따뜻한 과일 중에 하나고. 그런데 열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죠. 열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매콤하고 맵고 그런 것보다도 좀 차분하게 시켜줄 수 있는 오이 같은 경우, 오이, 뭐 과일은 참외나 수박, 또 이렇게 해산물 같은 경우는 기운이 서늘하니까 이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기운이 서늘한 식품으로 조리를 하면 좋겠죠. 애기 스스로가 안 맞아서 거부하는 경향도 있겠네요, 원장님.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이제 향과 맛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먹는 건 습관입니다. 먹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때, 우리 애들은 안 먹어요. 그거는 대부분 이거예요. 이유식 때는 굉장히 담담하게 먹이잖아요. 이유식이 끝나고 자연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그게 안 되고 가공식품이 확 들어옵니다. 그게 대부분 단맛입니다. 단맛.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과자,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예. 우리 애들도 안 먹다가 한번 그 맛을 봐요. 어렸을 때 마트를 데리고 가면 난리가 납니다. 둘어 누워 안 사주면. 맞아.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좀 맑기 좀 알아들을 때까지 먹이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맑기를 몇 살 때 알아들을까요? 5살, 6살, 초등학교 못 끊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 아이들을 데려온 환자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입맛은 버릇이다. 입맛은 습관이다. 그래서 오이를 안 먹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처음부터 안 먹였어. 그러다가 대여섯 살 때부터 먹여볼까? 오이의 독특한 향. 딱 평소에 먹어본 맡아본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이건 식품이 아닌데? 이건 내가 먹어서 될 게 아닌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몸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습관을 들이지 않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애들한테 먹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3가지로 할게요. 오이, 굴, 당근. 우리 애가 못 먹어. 근데 그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오이나 굴이나 당근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뭔지 몰라야 돼요. 두 번째, 향과 맛이 처음에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서 뭘로 만들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가 들어간 걸 넣어서 동그랑땡을 만들어. 동그랑땡.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소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고기 동그랑땡에 이 3가지를 같이 넣을게요. 갈아서 조금 넣어요. 그러면 애기는 지금 뭘 먹는 거예요? 소고기 동그랑땡을 그렇죠. 먹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늘립니다. 그러면 맛이 조금 느껴지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덩어리를 조금씩 키워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맛이 적응이 됐어요. 그럼 덩어리를 좀 키워요. 엄마 당근 먹으면 당근 나는데 이걸 좀 먹어봐. 뭐야
괜찮네? 뭐 이상하지 않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맛이 버릇이고 입맛이 습관인 게 자연스럽게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랑땡 한번 이렇게 잘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애들이 안 먹던 음식도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출산 후 특히 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보양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제 가물치, 잉어, 호박 이렇게 집는데 이게 어쩐 분들은 기력 회복이 좋긴 좋은데 또 한편은 살이 너무 찐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재료가 잘못된 건지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산후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가물치, 네. 잉어, 붕어, 호박. 이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절대 비만해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비만해지는 아니에요. 아마도 만약에 산후에 비만해졌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빵, 그 빵에 떡, 밥, 탄수화물, 또 지방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지 이것들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고 그러면 가물치가 좋은 산후 보양식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식품에 들어있는 사기 오미를 공부했잖아요. 네네. 가물치의 사기는요 한량합니다. 차가워요.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이 가물치를 드시게 되면 산후 보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가물치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 때문에 도움이 되고 특히나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산후 부종에 열이 많다 그러면 가물치 드시면 돼요. 가물치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물치가 안 좋은 경우는 뭐냐? 몸이 차고 냉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분 그런 분들은 가물치를 드시면 더 컨디션이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배앓이하고 설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잉어나 붕어입니다. 잉어는 기운이 따뜻해요. 그래서 잉어도 단백질이 풍부하죠. 기운이 없고 그럴 때 역시 부종도 줄이고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유독 위장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붕어로 하시면 돼요. 붕어는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어류입니다. 그래서 붕어로 하면 되고요. 유즙이 잘 분비가 안 되는 위장이 약하고 몸이 차고 그러면서 유즙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경우에도 붕어가 요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 중에 하나는 억셔. 뼈도 억시고 껍질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고아서 거기다가 마늘이나 생강이나 대파나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간을 해요. 그러면 고우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겠죠. 그러니까 붕어에 있는 살을 발라 먹겠다고 치면 짜증나서 못 먹습니다. 그럼 바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물만 드셔도 유즙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장도 튼튼해지고 도움이 되죠. 그리고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호박을 많이 먹는다고 살을 찐다기보다도 호박도 이뇨작용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호박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가 항산화 역할을 하고 또 눈도 좋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산후에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아, 많이 붓는 것 같아, 그럼 호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호박도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식품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유즙 분비가 잘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선택을 한 식재료가 돼지 족발입니다. 돼지 족발은 유명하죠. 네네. 돼지 족발이 보온 보혈 작용을 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돼지의 네 다리는 유즙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의사들이 쓰는 이제 이렇게 처방집 한의사 처방들이 나온 책 있잖아요. 그러면 통유탕이죠. 통유탕. 통하게 한다. 뭐를 유즙을 통하게 한다. 이거를 이제 처방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제가 나와요. 저제는 돼지의 발굽. 그러니까 돼지 다리가 4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다리이면 네네. 이거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네네.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는 발굽 부위. 발굽 부위를 4개. 그러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니까 4개를 구해서 그냥 끓여요. 끓여서 그냥 먹으면 못 먹습니다. 거기다가 그 갖가지 조미를 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유즙 분비가 촉진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식품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젖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럼 너무 이렇게 팩만해서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유선염이 생기고 네네네. 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모유 수유를 했는데 이제 그만 먹이고 싶어.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지족발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반대로 그럴 때 먹으면 젖을 말리게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뭡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혜입니다. 아, 식혜. 네, 식혜를 드시게 되면요, 젖이 말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식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엿기름. 그거를 매가 보리에 약간 싹을 낸 거를 엿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좀 해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먼저 물에 풀어서 그래야 사가요. 밥알이. 근데 유즙도 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족한 분들은 뭐죠? 이렇게 붕어나 이렇게 돼지족발 이용하시면 되고, 젖이 너무 많이 나서 아이가 잘 못 먹고 남아 돌고 이렇게 유선염 때문에 통증도 있고 아프고 막 그러면 그때는 식혜나 메가를 물에 풀어요. 메가 가루를 물에 풀어서 그거를 가라앉혀. 그 물만 마셔도 젖이 훨씬 잘 돌고 쉽게 말씀드리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요. 이유식 때부터 제대로 된 식재료에 대한 음식을 먹어야지 면역력이나 아이에 대한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유식이 이제 미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쌀도 묵은 쌀이 아니라 반드시 햅쌀로 써야지 애기한테는 성장이 좋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맵쌀, 그냥 우리 쌀, 네. 쌀만을 가지고 미음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찹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찹쌀은요,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음인, 몸이 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도 아빠도 위장이 약하고 몸이 차, 소화기가 약해. 그러면 아이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맵쌀보다 찹쌀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찹쌀이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찹쌀이 이렇게 덱스트린 성분이 많아서 찰기지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단맛은 맵쌀보다 더 좋아요. 맛이 부드럽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제 소화성 궤양 환자들이 오면 특히 소음인이면 인절미 드세요. 인절미. 근데 인절미가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시중에 사서 드시지 마시고 찹쌀을 가지고 불려서 직접 방문해서 이걸로 인절미 만들어 주세요. 설탕 넣지 말고 그대로 그거를 작게 잘라서 냉장고에 올려놓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속이 쓰릴 때 하나를 녹여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네. 그것만 먹어도 속쓰림도 없어지고요. 상처도 빨리 낫고요. 궤양 상처도 빨리 낫고 소화도 잘 되고요. 도움이 됩니다. 좁쌀을 갱속이라고 갱속. 단단하다고 해서. 그래서 좁쌀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밥을 해서 먹지 못하죠.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배탈 설사를 해요. 배탈 설사. 그럼 장염 생길 수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요, 그때 좁쌀을 이용했습니다. 좁쌀이 굉장히 단단하니까 이거를 물에 불려요. 그러면 커지죠. 부풀어요. 이걸 가지고 죽을 씁니다. 죽을 써서 하룻밤 정도 아래목에 놔둬. 그러면 약간 위쪽 물이 시큼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 음식이 쉬었네. 그럼 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약이에요. 그 물만 먹입니다. 그 물만. 그러면 웬만한 어린아이들의 장염, 설사는 딱 멈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반복되지만 식치잖아요. 네. 어느 경우에 딱 한 가지만 먹어야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맵쌀이 없으면 찹쌀, 소음인이면 찹쌀, 배탈 설사 있으면 좁쌀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김수영 씨는 뭐 이렇게 음식 가리시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없어서 못 먹는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미식가시거든요. 과일에는 보면 중금속 염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 요소 있다 보니까 중금속을 좀 이렇게 중화시키는 음식은 없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중금속을 중화시키는 음식은 이제 대표적으로 화합물, 그러니까 식이유황 화합물. 그게 마늘, 양파, 대파. 여기에 식이유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식품들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 다음에 아연이나 셀레늄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재료들, 견과류, 뭐 굴, 또 뭐 해바라기씨 이런 식재료에는 아연이나 셀레늄이 많은데요.
이 아연이나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메탈로 치오넨을 만들어요. 간이나 콩팥에서. 그러면 메탈로 치오넨은 중금속을 딱 붙습니다. 중금속이에요. 그러면 몸에서 MT라고 보통 줄여서 MT, 메탈로 치오넨. MT가 중금속에는 딱 붙들어. 그러면 덩어리가 커지면 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걱정이네 그러면 식이유황 그런 식품들 또 아연이나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섭취하면 좋고요. 또 뭐 자연식이 많이 이렇게 섭취하다 보니까 농약. 그렇죠. 아까 오이 말씀드렸는데 오이도 농약을 엄청 쳐요. 맞습니다. 엄청 칩니다. 그리고 뭐 딸기 뭐 이렇게 해충이 안 가도록. 그래서 그러면 농약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 가장 좋은 게 식초입니다. 식초. 네. 예를 들어서 오이를 이렇게 대야에 넣고 식초를 뿌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요. 네. 그러면 골고루 묻겠죠. 네네. 한 몇 분 정도 해요. 이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3번 정도 씻어내면 식초 맛도 안 나고 웬만한 농약은 다 씻어내요. 아, 그렇구나. 네네. 토마토와 설탕 이게 상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시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만 좀 얘기를 OX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와 녹차 이거 함께 먹는 거? 이렇게 띠. 상극입니까? 네, 상극. 그게 이제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미네랄들을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커피나 녹차를 함께 먹는 게 아니라 커피나 녹차를 먹을 때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래요? 식후에 바로 커피나 녹차를 먹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흡수를 방해하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항생제와 유산균 많이들 먹잖아요. 네. 자, 띠입니다. 이건 안 되는구나. 네,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소아과 가면 항생제 처방하면서 유산균이 꼭 들어와요. 네네네.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유산균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생제는 그 유산균조차 죽입니다. 그래서 뭐 사균, 뭐 생균 그걸 떠나서 그러면 가장 보통 이제 생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생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생제를 복용하고 3시간 정도 있다가 서너 시간 있다가 생균 유산제를 먹여야 장내에 다시 세균충들이 되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콜릿과 우유가 이게 상극입니까? 이게 포화지방산이 둘 다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맛이 참 좋아서 초콜릿과 우유를 많이 섞어 드시는데 전 우유만을 먹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꿀을 좀 타서 드셔도 되고요. 딸기랑 같이 갈아서 드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빵과 주스 이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빵에 들어있는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이렇게 주스가 이렇게 상쇄를 시킨다고 봐야 될까요? 파괴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빵과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나는 주스는 상극입니다. 멸치와 생시금치. 멸치와 생시금치는 띠, 멸치와 데친 시금치는 띵동. 네,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많아서 또 멸치에는 칼슘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요리를 해 드시는데 생시금치를 드시게 되면 수산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을 만들어요. 그럼 결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데쳐서 드셔야 돼요.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애기한테 가는 영양분이 파괴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쪄서 드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삶는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만약에 소고기를 삶아서 먹인다. 그럼 그 국물까지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삶은 동안에 익히잖아요. 네. 익히는 시간이 1, 2분이 아니거든요. 5분, 10분. 그러면 익히는 동안에 끓는 동안에 삶아지는 동안에 수용성 성분은 다 녹아납니다. 그럼 그 물을 버리고 소고기만 또 이렇게 해서 잘라서 또 이렇게 국에 넣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죠. 쪄서 드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 식재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율무나 팥도 단단해서 한번 삶아서 삶은 곡물을 밥에 넣거나 요리에 활용하잖아요. 그때도 삶은 물을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삶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시금치 나왔잖아요. 네네. 시금치 데친물 재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시금치에 있는 수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느릅나물을 삶았어요. 느릅나물에 들어있는 순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삶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
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순한 것들을 익히는 경우나 단단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삶는 경우는 그 물을 재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비염, 기관지, 감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기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기들한테? 일단 이제 호흡기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더덕과 도라지입니다. 더덕과 도라지. 네, 더덕과 도라지를 함께 끓여서 그 물을 바로 먹여도 되고 못 먹으면 꿀을 좀 타서 먹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농도는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차처럼 끓여서 드셔도 되고, 만약에 비염 때문에 코막힘이 심하다 그러면 목련꽃 봉우리가 있어요. 목련꽃 봉우리. 목련꽃 봉우리를 살짝 내게 되면 코막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감기에 너무 잘 걸려요 그러면 팥뿌리를 보통 이제 요리할 때 아래 하얀 부위부터 잔뿌리까지는 떼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육수 낼 때 많이 쓰긴 하시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말린 팥뿌리가 있으면 그것만 끓여 드셔도 되고, 끓여서 먹어도 되고, 생강을 살짝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웬만한 초기 감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애는 잘 못 먹어요. 매운맛은 어떻게 해요? 꿀을 약간 넣어서 먹이면. 잠을 못 자는 거, 아기 키울 때. 그다음에 너무 예민한 거다 보니까 아기들도 너무 잘 깨고,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아기 좀 이렇게 숙면할 수 있는, 통잠을 잘 수 있는, 애가 좀 성향이 좀 차분해질 수 있는 이런 뭐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게 대추입니다. 대추. 대추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대추만을 이렇게 한의사 입장에서 대추만을 권해드리거나 대추만을 먹었던 분들의 소리를 이렇게 효과를 들어보면 그닥 50% 정도? 좀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한의사에 보면 대추가 신경안정 작용이 있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한의사에 보면요, 불면증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눈 감고도 이렇게 처방을 하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멧대추입니다. 멧대추. 그러니까 멧대추. 우리가 말하는 대추는 이렇게 개량이 된 대추예요. 이렇게 가수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근데 멧대추는 산대추인 거죠. 산대추. 뇌가 뇌산자. 그래서 이 일반 대추나무와 멧대추나무는 갈매나무가로 엄마가 같아요. 근데 산에 있는 대추나무를 심은 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대추죠. 그런데 멧대추의 씨가 가장 흔하게 불면증에 치료 효과가 있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렇구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꼭 볶은 멧대추 씨, 멧대추를 산조인이라고 해요. 산조인. 맛이 약간 시큼합니다. 그래서 볶은 산조인, 볶은 멧대추 씨를 인터넷에서 구해서 물에 대추만 넣지 말고 산조인도 같이 넣어서 끓여 드시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굴. 제가 굴을 오늘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요. 굴은 어린아이들의 아연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의 피부 면역, 또 호흡기 면역, 전반적으로 면역을 높이는데 아연이 중요한데, 아연이 우리가 흔하게 아는 식품 중에 넘버 2입니다. 넘버 2. 그럼 1등은 누구냐? 돼지 살코기예요. 돼지고기 살코기. 돼지고기 살코기도 아연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굴이에요. 그래서 굴을 드시게 되면 신경 안정작용도 하고요. 또 피부도 굉장히 고와지고요. 유죽 분비도 촉진되고요. 도움이 많이 돼요. 나는 피부가 칙칙한데, 피부가 검은데 그럴 때 또 불면증도 있는데 또 불안한데 그럴 때 굴을 한번 끓여서 굴탕이죠. 굴국 드셔보시면 효과가 좋아요. 흔히 또 아기들 경우에 요즘에 이제 많은데 ADHD 성향이 좀 있어서 막 이렇게 이런 분리불안 증세나 막 산만함, 집중력 떨어지고, 엄마들 아기가 좀 이렇게 성향도 온순해지고 총명해져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도움되는 음식이 없을까요? 염려가 돼서. 그런 경우에 식이요법은 당분을 줄여야 됩니다. 당분. 단맛을 먹으면요 업됩니다. 기운이 나요. 그런데 ADHD 경향이 있고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는요, 단맛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들, 과자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돼요. 이걸 끊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못 끊으면 줄이기라도 줄여줘야 좀 차분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품을 먹이는 게 좋겠느냐?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식물성 식이, 약간 이렇게 쓴맛이 있는 나물이나 뿌리채소 등을 좀 먹이는 게 좋겠고요. 연근 먹이죠. 그래서 ADHD 경향성은요, 이렇게 위로 뜨는 거예요. 네. 상기가 되는 거죠. 차분하게 만들려면 우리 공부했어요. 어떤 식재료를 쓰는 게 좋을까요? 사기 중에 기운이 뜨거운 거, 서늘한 거? 서늘한 거. 서늘한 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해조류들, 해산물들. 해산물.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먹이게 되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요즘 애들한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주 먹이려고 하는 게 홍삼입니다. 홍삼. 네. 그런데 홍삼 때문에 아이들이 차분해지지 못하고 나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열체질이에요. 열이 많으니까. 얘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런데 이 친구한테 홍삼을 먹여. 그러면 차분히 앉아서 공부할까요? 더 나가면. 그래서 홍삼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체질 개선. 네. 우리 애는 이런 체질이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먹어서 이렇게 체질 개선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제 체질 개선은 이제 가능하죠. 이제 한의사들은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머니들이 체질 개선 도대체 뭐야? 라고 싶을 텐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평상시에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손발이 찬 분이 네. 어떤 상황을 거쳐서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이 체질이 개선된 겁니다. 평소에 땀이 굉장히 많던 분이 어떤 상황에서 더위를 잘 견디고 땀을 좀 적게 흘리게 됐어요. 이것도 체질이 개선된 거죠. 체질 개선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 식품만을 먹어서 가능하다기보다는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또 심리적인 상태 관리,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체질 개선을 쉽게 도달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식치가 주제니까 음식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이 차다, 몸이 냉하다, 꿀 생강차를 많이 드셔보세요. 한번 지금부터 드셔보시고 하시면 속도 편하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몸이 훈훈해짐을 분명히 느낀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일정 기간 뒤에는 체질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장이 튼튼해지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뭘 좀 주의할까요는 항생제. 항생제. 잦은 항생제 섭취를 좀 주의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항생제 먹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항생제 처방 좀 주의하시고, 장이 좀 안 좋아요. 우리 아이가 변비가 있어요, 설사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게 마입니다. 이렇게 마트 가면 긴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장마. 또 참마,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든지.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요, 마즙을 먹입니다. 마즙.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을 건강히 하는데,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좋은데 변비에는 마즙, 생즙을 갈아서 먹이면 돼요. 또 이제 설사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는 마를 말려서 가루냅니다. 그것도 요거트에 섞어서 먹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트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 아기가 복통을 호소하거나 설사를 막 하는 경우에 막 꿀물을 이렇게 먹여주면 좀 진정이 된다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수분 보충이겠죠. 네, 수분 보충. 네, 수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은 잘 안 먹는데 꿀물은 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심하게 설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수분 보충도 중요하지만 전해질 전해질. 그럴 때는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도 애들이 특별하게 거부하지 않고 먹일 수 있는데, 근데 한밤중에 새벽에 막 설사를 한다. 물만 먹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물에다가 소금과 설탕을 조금 넣어서, 꿀도 조금 넣어서, 그것도 이온 음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먹이면 되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좁쌀이 있으면 미음을 써서 그 물만, 그러니까 한의사에는 삭혀서 먹이라고 했는데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먹여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좁쌀 미음에 그 위쪽 물에 미네랄들이 충분하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구나. 좁쌀 미음도 좋겠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인 애들이 많은데 식욕을 좀 이렇게 돌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먼저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단맛입니다. 단맛. 그러니까 이게 단맛을 끊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플러스 인스턴트. 그러니까 단맛을 끊지 않고서는 밥을 잘 먹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단맛을 느껴요. 그러면 뇌가 에너지가 들어오네. 그래서 식욕 중추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뭘 안 먹어도 되겠네? 그러면 배고픔을 잃게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단맛이 들어있는 과자를 유치원을 갔다 오고 초등학교를 갔다 오고 너무 나이가 됐네요. 한 뭐 3살 어린이용 과자 맛있는 2살, 3살 애들한테 저녁 이렇게 밥을 먹이기 전에 간식으로 먹자. 그게 과자야. 단맛 있는 과자야. 그걸 먹고 나면 애가 저녁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단맛은 일단 끊고 약간 씁쓸한 맛. 한약에서 보면 고미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미. 약간 쓴맛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품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식물성 식이에요. 그래서 나물이나 뿌리채소를 요리를 잘 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먹이게 되면 단맛을 끊고 그러면 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봄철에 입맛이 없을 때 쓴바귀 같은 거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후통. 일단 관절 뼈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아기도 성장해도 뼈 건강이 좀 약한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럴 때 좋은 또 음식이 있을까요? 마. 마가 만병통치약이네요. 네, 마가 굉장히 좋죠. 마가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 되고요. 보통 이제 기록상 보면 이제 성인들, 노인들 이제 노화를 막아주고 오래 살게 한다라는 위주로 되어 있는데 마는 기운이 뭐 평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먹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성장 발육 상태가 좋아지고 골다공증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마에 칼슘이 많아서가 아니라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칼슘은 멸치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멸치. 그래서 이제 멸치를 이제 끓여서 그 물만 먹인다기보다는 칼슘은 이렇게 물에 이렇게 이온화돼서 녹아나기도 하지만 멸치를 가루내서 말려서 멸치를 가루내서 통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멸치를 가루내서 자, 한 숟가락 먹자. 안 먹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섭취를 시켜도 좋고요. 또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간식으로도 먹는 뱅어포. 아이들한테 한번 조미가 아주 강하게 되지 않은 뱅어포를 구해서 간식처럼 줘보세요. 그러면 잘 먹어요. 그래서 뱅어포도 칼슘이 굉장히 많은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자 먹이지 말고 뱅어포. 뱅어포를 주겠습니다. 자, 뭘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궁금증이 많은데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엄마들 궁금증을 좀 보내오셔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에는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아연이 많은 굴. 아니면 굴.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굴 끓여서 그 물을 자주 먹여보도록 하시면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박손차가 임신 초중기에 좋다는데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제 호박손차는 호박의 기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호박손은 호박 넣은 걸 보면 꾸불꾸불한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덩굴 끝이에요.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그래서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많이는 얼마인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약을 말려두었다가 차처럼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차처럼.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될까요? 생강입니다. 생강은 구역감, 입덧, 멀미를 제거하는데 많은 식재료 중에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네, 그래서 생강은 또 임신 중에 당연히 임신 중이죠. 태아를 안정시키는 작용도 해요. 안퇴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강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드실 수 있을 정도 매콤한 맛 그리고 꿀도 약간 넣어서 드셔도 되니까 생강 추천해요. 너무 체하고 소화가 안 돼서 애 키우는데 너무 일상에 지장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체질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귤피차. 네. 요즘 귤 많이 나오잖아요. 귤을 드실 때 먼저 아까 제가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을 식초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식초로 귤 껍질을 이렇게 한 5분 정도 좀 이렇게 묻혀놨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귤을 드실 때 귤 껍질을 까서 말리세요. 이것들을 차처럼 드시게 되면요 소화도 잘 되고 가슴에 뭉친 기운을 뚫어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귤피의 가장 주된 효능은요 흉중에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 그래서 처방에 보면 귤피 일물전이 있습니다. 귤피만 달여서 처방을 해요. 엄청난 스트레스. 남편은 안 들어와. 애는 울어. 시어머니한테 막 죄송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거 어떡하지? 답답해 죽겠네. 미칠 것 같아. 그럴 때 미리 말려두었던 귤피를 양은 상관없습니다.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끓여서 드시게 되면
흉중의 기를 소통시켜서 편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천식이랑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만성 두통에 대해서 어느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데요. 혹시나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 산모신 거죠? 아니요, 육아맘입니다. 육아맘. 아기를 지금 출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산하신 분, 두통. 네네. 근데 두통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긴장성 두통이 많아요. 스트레스성 두통. 그런 경우에도 귤피가 도움이 됩니다. 또 위장형 두통도 있어요. 위장형.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마치 채기가 있으면서 머리가 아픈 경우. 이럴 때도 귤피가 도움이 됩니다. 귤피는 이거예요. 기를 순환시켜줍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보면요. 불통즉 통이라. 기가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귤피는 기를 소통시킨다. 기가 소통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귤피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바쁘실 텐데 제가 뭐 꼬치꼬치 물어도 너무너무 뭐 대답을 자주 주셔서 항상 우리 원장님은 저희가 흔히 저희 제작진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막 열정이 많은 걸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원장님? 네, 뭐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공유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음식도 충분하게 약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만 조금 가능성만 느끼셨어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용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좋았다고. 역시나 감옥하신 스타일이라 가지고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드셔서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주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에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라이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의 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